명절에도 어디 아직 못 내려가셨나 봐요. 장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땅굴한복국민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성주 장군입니다. 이 좋은 명절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 9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내일이 추석이고 명절 연휴입니다. 자, 반역의 신문 17명의 간첩단이 임원진을 형성한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강도 5.8 지진에 어쩔 줄 몰랐던 한국. 학교 건물 흔들리는데도 교사들 별일 아니니 공부해라. 정부는 우왕좌왕, 시민들도 대피요령 몰라 무방비 상태. 기상청장 앞으로 6.0 이상 지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이제 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정부가 도와줄 거란 아니란 생각. 한진해운의 무책임한 탓에 큰 피해. 박 대통령 국무부 회의서 질타를 했다. 왜 한진해운이 자구적으로 못했느냐. 무장도 안 하고 온 미 폭격기 1분 에어쇼만 하고 돌아갔다. B1B 랜서 핵실험 나흘 만에 오산 미군기지 착륙도 안 하고 위에서 나르면서 보여줬다. 착륙하지 말아야죠. 이 전략 무기 자산들은 한반도에 이제는 착륙하지 말아야 되고, 네. 핵항공모함도 부산항에 진해에 있던 해군 작전사령부를 노무현 간첩이 자기 고향 부산으로 옮겼어요. 그게 2007년도죠.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땅굴 탱크를 다 가져다 놓게끔 했어요. 왜? 거기서 핵항모를 한 대를 이제 포획하기 위한 전략이죠. 그래서 부산항에 핵항모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진해항에 핵잠수함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저 바깥에다 접안해 놓고 우리 기자들 가서 구경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왜냐하면 김장수와 김관진 안보실장 1대 2대가 간첩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들어온다, 얼마 동안 정박한다, 이런 것이 다 김정은과 시진핑이 책상 위에 올라갑니다. 그럼요. 그러므로 그것을 가지고 포획하려고 하는 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착륙해서는 안 되고 전략 자산은 오히려 다 일본으로 오키나와 또 저쪽 괌으로 빼돌려야 옳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착륙하지 말아라. 땅굴 점령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김장수, 김관진, 이병호 간첩들이 다 북에다가 올려줘서 포획하도록 노린다. 이 D-Day가 언제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를 김정은이가 짜서 언제 보여줬죠? 2013년에 그 13년 3월 24일 날 네. 어간에 이제 보여줬죠. 3.1 전쟁 유튜브로 네. 1일차, 2일차는 전투한다. 3일차에는 이제 안정화 작전한다. 이것이 땅굴 전쟁이 아니고는 이것이 이룰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땅굴 한마디도 안 하고 땅굴 전략 목표를 이제 2014년 3월 24일 날 김정은이가 이제 부하들에게 땅굴 빼고 다 보내 해갖고 내보낸 겁니다. 이게 김정은이가 저게 어른 놈이기 때문에 지 전략을 온 세계에다가 지금 다 공표한 겁니다. 공표하고 또 하나하나 실행해 가고 있잖아요. 핵이나 미사일도. 이제 핵이나 미사일은 땅굴 전쟁을 보장하는 용이지 먼저 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정신병자를 우습게 보면 안 되거든요. 정신병자 아닙니다. 아주 정확한 전략 그런 거예요? 이 바둑을 놓고 있는 것이죠. 그걸 뭐 미쳤다느니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거는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고 전략적 배비를 하나하나 하는데 사람 죽이고 하는 것은 이게 광기죠. 그러나 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겠다, 반도를 통일하겠다 하고 하는 이 집념에서는 네. 정확한 전략적 계산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공군 장수 뭐 이런 거 잠수함 같은 것도 장군님께서 공군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네. 이 땅굴이라고 하는 존재, 네. 그다음에 이걸 간첩들이 감추고 5.18도 간첩들이 감추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서 엮으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시사 브리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땅굴을 빼버리고 간첩을 빼버리고 5.18 진실을 빼버리면은 이게 다 종북 간첩들의 노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TV조선을 봐도 채널A, MBN, JTBC를 봐도 다 간첩들의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땅굴 안보라고 하는 본질이 빠져 있고 간첩들이 득실하고 그 자리에 패널로 나온 놈들 중에도 간첩이 앉아 있고 사드를 반대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야 된다라고 외쳐대는 걸 보면 참 이 나라는 이게 참 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구하시려고 저희들을 파수꾼으로 세웠고 나팔수로 세웠습니다. 자, 한반도가 위치 이동을 했답니다. 동으로 1.4cm, 남으로 1cm 전체가 들려서 이동을 했답니다. 이번에 지진에 의해서 예, 지각의 변동이죠. 그리고 이 지진이 날 건가 안 날 건가는 예측을 못 한답니다. 그렇죠. 그 장치가 없대요. 네. 자, 1 구마모토 지진 1차 규모 6.5, 2차 7.3이었는데 3.7초 만에 경보가 나갔죠. 그래서 부처들 톱니바퀴처럼 대처하고 있다. 이게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게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 나라니까 네. 이게 아주 잘 발달되어 있죠. 우리는 지진을 무시하고 살아가죠. 한국과는 너무 다른 지난 4월 일본의 움직임. 그래서 일정부 즉각 지진 체제로 외부서 식사 중이던 아베 총리 24분 만에 관저 복귀에 지휘, 44분 만에 컨트롤 타워 가동, 모든 방송사는 지진 발생 즉시 정규 방송 멈추고 속보를 내보낸다.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필사적인 지진 대비 현재 건물 85%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 일본 얘기입니다. 그렇죠. 만들 때부터 2020년까지 90%로 높이기로 했고 국회의원들도 실전 같은 훈련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왜 지리멸렬이냐. 9798 김정일주의 대외정보학에서 모든 부서에다가 정보망을 심어라. 정보원을 심어라. 이게 간첩이죠. 우리는 형법 98조 간첩질을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게 간첩이고 저 김정일이는 그걸 정보망, 정보원이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영화가 뭐 나와 있죠? 밀정. 이것도 다 정보원, 정보망, 간첩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간자. 자, 그래서 김정일주의 대외정보학에 의거해서 간첩들이 대한민국의 관료 사회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간첩 4만 3천 내지 5만 명. 김진태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2만 명 이상 있지 않느냐. 이걸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는 형식으로 발표를 했죠. 그래도 아무 지금 뭐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만 명 이상, 저희들은 4만 3천 명, 황장엽 씨는 5만 명.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층부를 다 장악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간첩을 손꼽으라고 하면 야당의 박지원이, 문재인이, 그다음에 심상정이, 노회찬이, 추미애 이런 놈들이 다 간첩입니다. 그다음에 관료사회에 들어와서 안보실장, 1기 안보실장을 했던 김장수, 그다음에 2기 안보실장 김관진, 그다음에 지금 이순진, 국정원장 이병호 이런 놈들이 간첩으로서 간첩을 잡는 일에 매진해야 되는데 간첩들이 이제 이중 간첩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국심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놈이 이병호 요 간첩입니다. 그러니까요. 간첩 국정원장. 그 다음에 김태산 같은 자들이 대한민국에 귀순을 했죠. 네. 이제 살겠다고 귀순을 했는데 요자를 전형시켜서 이중 간첩으로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일하게끔 하는 요 시스템을 갖춘 자가 이병호 간첩이고 이제 국정원에 일하는 214명 간첩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국정원만 그렇겠습니까? 기무사령부 마찬가지. 그 다음에 경찰의 정보계 보안계 마찬가지. 여기에 이 호남 향후의 호남인들을 주축으로 간첩들과 호남인들이 서로 이제 보완해가면서 이 시스템을 구축했죠. 따라서 5.18 진실을 이제 지만원 박사님이 밝혀도 약 580명 정도 광수들을 밝혔잖아요. 북한 특수군 요원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난리를 쳤고 그 다음에 요놈들이 30여 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당정군의 고위 관료가 돼서 훈장을 더덕더덕 붙이고서 앉아있는 것을 가지고 사진 대조를 통해서 밝혀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이것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은 청와대 24명 간첩, 국정원에 214명 간첩, 그 다음에 기무사에 50여 명의 간첩, 그 다음에 경찰 여기에 50여 명의 간첩. 이놈들이 상층부를 다 장악하고서 5.18 일 없습니다. 이 짓 하고 있고 대통령은 아는지 모르는지 입을 다물고 있고 황교안 국무총리도 아는지 모르는지 입 다물고 있고 이런 개판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관료 사회가 장악됐기 때문에 간첩들에 의해서, 종북에 의해서. 종북은 7만 5천 명, 도합 약 12만 명의 종북 간첩단들이 대한민국 상층부를 다 장악했습니다. 이 중에 노조에 1,700명의 간첩이 민노총을 장악했고 1,500명의 간첩이 한노총을 장악했습니다. 교육계는 3만 명 이상이 간첩들이 장악했습니다. 교육감 17명 중에 13명이 간첩 또는 종북입니다. 그리고 2만 5천 명, 이 전교조 여기에 있는 2만 5천 명이 간첩입니다. 따라서 교육계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역사 교과서를 종북 간첩의 서관으로 쓴 것을 다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김대중이 위대하다, 노무현 위대하다를 가르치고 저 박정희 대통령 군사 쿠데타를 했다.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이게 친미를 했다, 친일을 했다 해갖고는 도배를 해놓은 것이 대한민국 교과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대통령님 헌법 77조로 계엄령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계엄령은 국민을 등에다 업고서 혁명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것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신에게 헌법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것이 헌법 77조입니다. 계엄령 연구하셔갖고 이 나라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관료 사회는 나라를 망케하는 시스템으로 구축됐고 각 관료들이 앞다퉈서 이제 이것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좀 올라가 보면 정부가 도와줄 거란 아니란 생각, 한진해운의 무책임 탓에 큰 피해다. 맞죠? 근데 한진해운을 이제 이 부도를 처리하고 그렇죠. 하는 것을 청와대 23회 간첩단들과 박지원 상황 간첩이 짜고서 질질질질 끌고 오다가 지금 이 시기에 터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루아침에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럼요. 7년 동안 구조조정 못하게 하고 누구를 내세워서 노조를 내세워서 구조조정 못하게 지금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놈들이 노조의 3,200명 간첩입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를 위한 당이라고 하는 것을 저 추미애라고 하는 간첩이 들어가서 김종인 씨가 정강정책에서 빼버린 노동자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집어넣는 아이가 추미애 저 간첩입니다. 원래 프롤레타리아 그 공산주의 막 사회주의 이런 데는 노동자 딱 그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노동자 농민보다 또 전농이라고 하는 또 이 좌파 단체가 있지만 노동자 세력이 막강한 세력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왜? 대기업을 상대로 해갖고 전투적인 파스처로 대한민국 도심을 마비시킬 수 있고 이 짓거리를 하는 이 간첩의 세상으로 돼버렸습니다. 자, 원전 동해안에 18기가 밀집되어 있다. 1기만 사고 나도 연쇄 참사 우려. 이게 지진이 오면 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강도 7 정도가 왔다 망하는 거죠. 왜? 이게 강도 7면 완전히 흔들렸어요. 이게 이쪽에 있는 것이 다 터지면은 큰 피해가 엄청난 피해가 나는 거죠. 건물 70% 내진 무방비, 부산 서울 순으로 취약하다. 학교도 4곳 중 3곳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 우리나라는 이 내진 설계를 잘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요비무환이 참 없는 것 같아요. 닥치면 닥치는 대로. 아니 이게 이제 예산이니까 집을 1,000만 원에 지을 수 있는 놈을 내진 설계하면 3,000만 원, 4,000만 원으로 들고 뛰니까 이걸 못 해온 거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그러한 이 지진 빈번한 데가 아니니까 그걸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무 자학할 필요는 없고 대한민국이 지진에 안전하다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흘러온 거죠. 그런데 원전은 강도 7에도 견딜 수 있게끔 설계를 하고 있죠. 왜? 이것은 핵폭탄을 터뜨린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내니까. 효과예요. 그 바기오하고 제가 필리핀에서 이렇게 지진 났는데 7.2였는데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내리죠. 완전 압사라는 말이 맞아요. 그렇죠. 7.2만 돼도 큰일 나요. 1200년 전에는 통일신라 때도 경주서 강진이 있어서 100여 명이 사망했답니다. 한반도서 진도 8내지9 지진 총 15회나 있었다고 합니다. 8, 9 지진이면 뭐 완전히 가라앉는 거죠. 우리나라가 8, 9까지 됐다는 얘기는 가능성이 100%일 수도 있잖아요. 자, 성킴이라고 하는 주한미 대사를 했던 양반입니다. 제가 땅굴 안보 관련돼서 땅굴 전쟁의 책략이라는 책을 직접 드리고 땅굴에 대비해야 됩니다라고 건의했던 양반입니다. 이 양반도
미국 CIA, DIA 요원이 한국 파견 요원이 미인계와 이 돈에 넘어가서 네. 땅굴 없다라고 하는데 편을 서갖고 이렇게 보고서를 읽고 있는 사람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땅굴을 덮는 세력의 한 사람으로 성킴을 또 지명을 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직접 만나서 책도 드렸고 한데도 땅굴 없다라고 하는 이 반역의 CIA, DIA 요원, 그중에 한국계들이 먼저 넘어갔겠죠. 뭐 미인계는 대한민국 어느 호텔에서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간첩들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괌소원 미 전략 폭격기 오산 비행장 상공을 이렇게 시위 비행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13일 오전 미국령을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이룩해 한반도에 전개한 미군의 초음속 전략 폭격기 B-1B 랜서 2대가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평택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 상공을 F-16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관 폭격기 사드 포함 필요한 조치할 것. 진짜 필요한 조치는 땅굴 대비이다. 개떡이다. 응? 이 브룩스, 빈센트 브룩스 미 육군 대장입니다. 대한민국을 땅굴로 망케할 지휘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지 부대, 연합사 정문과 후문, 그 다음에 거기 중앙국립박물관 이 지역에 북개굴의 탱크 부대가 진을 치고 있어서 땅이 쫙쫙 갈라져 있는데도 그거 땅굴 아니다라고 믿고 있는 바보 빈센트 브룩스 미군 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요 이순진 요 대장 요놈아는 김관진 졸졸졸 따라다니다가 김관진이가 땅굴을 덮을 인물이고 이제 대한민국에 반역할 인물로 합참의장까지 3사 출신으로 갖다 세운 자가 이순진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망케하는 두 대장들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땅굴 없다 군의 두 주범이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춘근이라고 하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인데 북핵의 목적은 적화통일이다. 맞다. 북핵의 목적은 땅굴 전쟁 적화통일이다. 이게 더 맞는 말이다. 라고 제가 여기다 요걸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 글을 한번 볼까요? 많은 식자가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을 만든다고 말한다. 틀린 말이다. 체제 유지가 아니죠. 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면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없는 핵폭탄이 아니라 빵과 옷을 만들어야 했다. 북한의 꿈은 통일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게 변한 적이 없죠. 예, 그렇죠. 미국이 자국 본토로 날아올 북한 핵미사일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날 북한은 사실상 한국과 1대1로 통일을 위한 결전을 벌일 수 있게 된다. 맞죠?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는 다투는 두 나라 중 한 나라는 핵무장했고 다른 한 나라는 그렇지 않을 경우 핵무장하지 않은 나라는 옵션이 두 가지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첫째, 마치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대들다 죽는 것. 둘째, 미리 항복하는 것. 야, 진짜 잘 말했네. 딱이네, 우리나라네. 그래서 아주. 이게 현실 정치학자 모겐소가 한 말인데 대한민국은 미국의 핵우산이 있는 겁니다. 네, 그나마 그렇게 해서 막아야죠. 안 그러면 죽는데. 일본도 미국의 핵우산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두 우방 한국과 일본을 핵무장을 하지 않도록 그 대신 내가 핵으로 보호한다. 막아준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핵을 쏘는 순간에 수십 기, 수백 기가 날아가서 초토화시킨다. 맞아요. 이게 이제 핵우산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겐소가 얘기한 없는 나라는 아니죠. 왜? 핵우산이 있으니까. 네. 자, 근데 이 사람 얘기를 더 들어봅시다. 김정일이 이미 수십 년 전 했던 말이 북한의 핵전략은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차단하고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고 믿는 사람이 유난히 많은 한국을 전쟁도 하지 않은 채 접수하는 것이다. 전쟁하죠. 전쟁을 하는데 뭔 전쟁을 해서 그렇죠. 이제 접수한다는 것이죠. 김정일이 이미 수십 년 전에 했던 말이다. 수령님, 대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아하.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이게 땅굴 전쟁으로 통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김정은이의 꿈을 이춘근 이 양반이 얘기하고 있죠. 맞는 말인데 본질 핵심이 빠졌죠. 수단이 빠져버렸죠. 네. 그것이 재래식 전투냐? 재래식 전투로는 대한민국 한미연합사의 재래식 전투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뭐죠? 비대칭 전력 중에 뭐죠? 땅굴 전쟁입니다. 네. 땅굴 전. 이 땅굴 한마디를 못하니까 이 양반의 이 훌륭한 이것도 개떡이죠. 넣어봤자 안 내주겠죠. 아니 만약에 넣는다 하면 바로 그 위에 다 잘라버리겠죠.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알상은 알아라.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개 같은 지식인들이라고 썼습니다. 네.
왜? 여기에다 신문 한번 내려면 이런 말 못하니까 그 다음에 또 관료들 땅굴엔 외면한다. 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1570년 간첩단이 조선일보와 동아와 중앙과 MBN과 조선 태널 TV 조선과 이런 걸 다 장악했습니다. 다 장악해서 이제 패널에는 꼭 간첩 새끼들 한두 명이 끼어갖고 이제 대한민국을 선동하는 겁니다. 야,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김일성이 말했잖아요. 한 개의 땅굴이 10개의 핵폭탄보다 대단하고 위력이 있어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죠. 왜 그걸 모를까요? 자, 그런데도 저 김관진, 김장수, 요 안보실장 1기, 2기 요 두 마리 육사 출신 육군 대장 딱지치기 해서 딴 요 직접 새끼들 말했는데 뭐라고 하죠? 휴전선 4km 이남으로는 땅굴 팔 수 없다. 지가 김일성이야? 물처리, 버럭처리, 산소 처리 못해서 못한다. 아니 이게 핵실험을 지하로 1km, 2km를 뚫고서 좌로 또 1km, 2km 여기서 핵실험 해갖고 여기 흙을 다 덮어갖고 뭉개버리고 이렇게 해갖고 핵실험하는 나라에 네. 물처리, 버럭처리, 산소 처리 못해서 4km 이남으로 못 판다라고 하는 이 김장수, 김관진, 남재준, 이진삼, 김진영 이런 새끼들. 버럭이야 노동자들 시키면 옆으로 싸면 되고. 산소야 뭐 공기 집어넣어주면 되고. 그래서 김일성이가 대한민국 대장 새끼들을 이진삼, 김진영 같은 놈들을 구워 삶아갖고 네. 어느 놈을 내려보내서 74년대 김부성이라고 하는 놈 이제 북한의 군수국에 있는 네. 이 땅굴 기술자를 내려보내갖고 우리 기술로는 4km 이남으로 못 내려보낸다. 그걸 믿냐고요. 아니 여기에 이진삼이라고 하는 놈이 넘어가갖고 육군 총장을 했을 때 그다음에 김진영이라고 하는 놈이 넘어가갖고 땅굴 없다, 못 판다, 휴전선 4km 이남에 없다. 그래서 휴전선 4km 이남의 땅굴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육군 대장 이 새끼들이 전통적으로 해왔고 이순진이라고 하는 합참의장 이 새끼가 지금은 땅굴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죠. 아니 곡괭이하고 삽 좀 줘봐요. 그 사람들이야 못 팔지 모르지만 저는 충분히 파겠네요. 자, 그래서 휴전선 4km 이남으로 물처리, 버럭처리, 산소처리 못한다 하는 것은 이건 김일성이가 만들어낸 새빨간 거짓말이고 여기에 김장수와 김관진이라고 하는 새끼들이 육사에서 뭘 배웠는지 병자 궤도야. 병자는 전쟁은 속이는 것이다. 이것에 속아 넘어간 게 아니라 간첩이 돼갖고 이 나라를 지금 이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죠.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기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드르르 답할 수 있는 그럼요. 자. 네. 상상 못할 비극 겪기 전에 지진 대비 태세 점검하라. 그래서 기상청 홈페이지 설명 자료를 보더라도 1714년 3월 15일 경기도 황해도 등에서 강력한 지진이 났으며 전문가들은 당시 지진 규모를 6.7로 추정했다. 경주의 12일 규모 5.8 지진보다 22배 강력한 세기다. 그러니까 지진 규모 6.7이 지진 규모 5.8에 비해서 22배나 강력하다는 겁니다. 더 강력해요. 다운 이러면 막 어쩌저저저저 막 흔들려요. 국민이 느낀 공포에 비해서 큰 인적 물적 피해는 없었다. 이 참 감사할 일이죠. 네, 진짜 감사해요. 저희 나라는. 그런데 이게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진이 좀 일어나서 다른 피해는 없고 네, 없이 땅이 쫙 갈라져서 그 안에 있는 땅굴 탱크가 이렇게 드러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딱 펼쳐지면 14m, 17m의 진을 치고 있는 28m, 땅굴 탱크가 딱 보여지게. 네. 그러더라도 여기 위에다가 이 아치 28cm 내지 35cm 두께의 이 아치를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이거는 보일 겁니다. 예. 그럼 저 밑에 저 아치가 왜 있지? 한성주 장군이 얘기한 저 탱크 기지 여기에 아치로구나. 네. 이걸 깨닫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움입니다. 자, 그래서 12만 북핵이란 암은 보수 정권 9년간에도 커왔다. 요 새끼는 요게 간첩인 것 같습니다. 네. 요 논설을 쓴 놈의 새끼는 익명의 뒤에게 북핵이란 암은 보수 정권 공격하죠. 네. 이게 김대중과 노무현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다. 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 새끼는 요건 쏙 빼고 보수 정권 9년간에도 커왔다. 요 짓 하는 겁니다. 커오기는 심었다니까요. 우리는 북의 핵실험을 단 한 번도 사전 탐지하지 못했다.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국정원은 거의 무용지물. 이 간첩 국정원 그럼 이병호 이병호 요놈 새끼가 지휘하면서
이제 이 나라 망케하는 하고 있죠. 국정원은 진보정, 뭔 놈의 진보 정권이냐 이 새끼들아. 좌파 정권이라고 써라 이 나쁜 놈의 새끼들아. 뭔 놈의 진보냐. 보수 정권 때에도 어처구니 없는 짓만 연발했다. 북 SLBM의 발전 속도에 대해서도 군과 국정원 모두 깜깜했다. 왜? 시진핑 해적이 도와주고 있지 않느냐. 이놈들아. 그렇게는 왜 못 쓰느냐. 그래서 이 종북 간첩 1570명 요 새끼들이 중국 공격 안 하고 북한 공격 안 합니다. 이 공산당 패거리들이니까 이 짓을 하는 겁니다. 매년 30조 내지 40조 원 국방비를 쓰는 군은 탱크와 자주포 같은 재래식 무기에는 관성적으로 매년 몇천억씩 쓰면서도 잠수작전에 투입할 특수부대 하나 만들어 놓지 않았다. 안 만들지. 안 만들지. 일부러 안 만들 김장수 수도 간첩 있죠. 이 새끼가 이거 만들겠어요? 네. 김관진 간첩 이 새끼가 만들겠어요? 안 만들지. 저 야당의 문재인과 박지원과 추미애 요 간첩 새끼들이 만들겠어요? 안 만들죠. 그 돈 못 들어가는 만들게 거 하죠. 예산 통과시키겠어요? 안 통과죠. 무조건 못하게. 지금 사드 배치를 왜 저기 성주에다 한다는 걸 왜 미리 얘기했느냐? 김동길 박사가 이 얘기하는데 안 할 수가 있어요. 돈이 필요한데 돈 타면은 이 의회에 이 간첩 새끼들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다 쓰느냐 뭐 하는데 쓰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새 나가겠어요? 지금 다 새 나가는 이 줄줄이 관료 사회가 간첩들에 의해서 의회가 간첩들에 의해서 다 장악됐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자, 매년 특수부대 하나 못 만들었죠. 일개 여단 규모 특수부대를 만드는데 5천억 원이면 된다는데 엉뚱한 곳에 예산을 낭비했다. 지금 나라가 처한 이 상황이 정상이라고 보는지 안보만은 믿어달라던 보수 정권의 두 대통령에 묻고 싶은 국민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요 아주 개떡 같은 새끼가 이제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말이에요. 이 북핵에 이걸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새끼는 요거는 간첩입니다. 완전 간첩인데 이거를 누구야 누구 지금 이 간첩 논설을 쓰는 것이 조선입니다. 조선이죠. 반역의 조선입니다. 거기에 호남 논설위원들이 쫙 차 있는 걸 봤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네네. 타 밴드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호남 향후의 신문이다. 조선일보 논설위원들을 한번 볼까요? 총괄 전무 김민배 진도 출신 TV조선 보도본부 본부장, 그 다음에 수석 논설위원 오태진이 여수 출신 광주일고, 논설주필 송희영 나주 출신 광주일고 편집임금 주필, 논설고문 강천석이 광주 출신 광주일고, 뉴스본부장 신효섭이 군산 출신 편집국 디지털 뉴스본부, 논설위원 신정록이 전남 광주 출신, 논설위원 김민철이 정북 출신, 논설위원 윤영신이 해남 출신, 논설주관 양상훈이 고향을 감추는 자, 아마 저쪽 호남이겠죠. 논설위원 선우정이 고향을 감추는 자, 신통방통 김광일이 전주 출신 편집부 부국장, 정치부 부부장 신정록이 광주 출신 편집국, 사회정책부 차장 김민철이 전북 출신 편집국, 전시사탱크 장성민 고흥 출신. 그래도 다시 나오던데요? 자, 이분도? 그래서 문제는 대한민국의 언론을 가장 핵심인 조선을 또 TV조선을 호남 향유회가 접수했고 거기에 핵심 간첩들과 이들이 협조해서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언론 전략을 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겁니다. 네. 북핵이라는 암은 보수정권 9년간에도 커왔다라고 하는데 원천인 간첩 김대중 노무현의 원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않는 놈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결론이 지금 나라가 처한 이 상황이 정상이라고 보는지 안보만은 믿어달라던 보수정권의 두 대통령에 묻고 싶은 국민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이게 대통령은 안보를 위해서 사드를 갖다 배치하겠다고 하고, 근데 추미애는 뭐 그게 아니었잖아요. 추미애와 박지원과 안철수와 문재인 같은 놈은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다면 네. 이놈들이 제정신이냐라고 써야 될 것들을 네. 이 간첩 논설위원은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놈의 논조를 봐서 이놈은 간첩 아니면 종북 논설위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국민일보가 이 광고를 했는데 제가 땅굴 안보, 간첩 안보, 5.18 안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애국자 국민 여러분, 풍요롭고 희망찬 한가위 보내세요 하고 제가 여기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일보가 광고하는 날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일보가 바퍼를 통해서 캄보디아를 비롯해서 또 아시아에 대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국민은행. 국민은행. 국민일보 취소합니다. 국민일보가 아닙니다.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이 아시아 또 캄보디아에서 저는 봤지만 바포를 통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국민은행. 앞으로는 땅굴안보, 간첩안보, 5.18 위에서 노력하시는 애국자 국민 여러분, 이런 타이틀로 내년, 전해년, 언젠가는 이렇게 풍요롭고 희망찬 한가위 보내세요 라고 하는 이런 전면 광고, 엄청 비싼 겁니다. 이 전면 광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한성주 장군님의 시사브리핑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진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10-5368-1782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윤에스더입니다. 간첩이죠. 우리는 형법 98조 간첩질을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게 간첩이고, 저 김정일이는 그걸 정보망, 정보원이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영화가 뭐 나와 있죠? 밀정. 이것도 다 정보원, 정보망, 간첩,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간자. 자, 그래서 김정일주의 대외정보학에 의거해서 간첩들이 대한민국의 관료 사회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간첩 4만 3천 내지 5만 명. 김진태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2만 명 이상 있지 않느냐. 이걸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는 형식으로 발표를 했죠. 그래도 아무 지금 뭐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만 명 이상, 저희들은 4만 3천 명, 황장엽 씨는 5만 명,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층부를 다 장악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간첩을 손꼽으라고 하면 야당의 박지원이, 문재인이, 그다음에 심상정이, 노회찬이, 추미애, 이런 놈들이 다 간첩입니다. 그 다음에 관료사회에 들어와서 안보실장, 1기 안보실장을 했던 김장수, 그 다음에 2기 안보실장 김관진, 그 다음에 지금 이순진, 국정원장 이병호, 이런 놈들이 간첩으로서 간첩을 잡는 일에 매진해야 되는데, 간첩들이 이제 이중 간첩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국심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놈이 이병호 요 간첩입니다. 그러니까요. 간첩 국정원장. 그 다음에 김태산 같은 자들이 대한민국에 귀순을 했죠. 네. 이제 살겠다고 귀순을 했는데 요자를 전형시켜서 이중 간첩으로,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일하게끔 하는 요 시스템을 갖춘 자가 이병호 간첩이고, 이제 국정원에 일하는 214명 간첩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국정원만 그렇겠습니까? 기무사령부 마찬가지. 그 다음에 경찰의 정보계, 보안계 마찬가지. 여기에 이 호남 향후의 호남인들을 주축으로 간첩들과 호남인들이 서로 이제 보완해가면서 이 시스템을 구축했죠. 따라서 5.18 진실을 이제 지만원 박사님이 밝혀도 약 580명 정도 광수들을 밝혔잖아요. 북한 특수군 요원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난리를 쳤고, 그 다음에 요놈들이 30여 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당정군의 고위 관료가 돼서 훈장을 더덕더덕 붙이고서 앉아있는 것을 가지고 사진 대조를 통해서 밝혀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이것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은 청와대 24명 간첩, 국정원에 214명 간첩, 그 다음에 기무사에 50여 명의 간첩, 그 다음에 경찰 여기에 50여 명의 간첩, 이놈들이 상층부를 다 장악하고서 5.18 일 없습니다, 이 짓 하고 있고, 대통령은 아는지 모르는지 입을 다물고 있고, 황교안 국무총리도 아는지 모르는지 입 다물고 있고, 이런 개판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관료사회가 장악됐기 때문에. 간첩들에 의해서, 종북에 의해서. 종북은 7만 5천 명, 도합 약 12만 명의 종북 간첩단들이 대한민국 상층부를 다 장악했습니다. 이 중에 노조에 1,700명의 간첩이 민노총을 장악했고, 명절에도 어디 아직 못 내려가셨나 봐요. 장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성주 장군입니다. 이 좋은 명절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 9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내일이 추석이고 명절 연휴입니다. 자, 반역의 신문 17명의 간첩단이 임원진을 형성한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강도 5.8 지진에 어쩔 줄 몰랐던 한국. 학교 건물 흔들리는데도
교사들 별일 아니니 공부해라. 정부는 우왕좌왕, 시민들도 대피요령 몰라 무방비 상태. 기상청장 앞으로 6.0 이상 지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이제 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정부가 도와줄 거란 아니란 생각, 한진해운의 무책임한 탓에 큰 피해, 박 대통령 국무부 회의에서 질타를 했다. 왜 한진해운이 자구적으로 못했느냐. 무장도 안 하고 온 미 폭격기 1분 에어쇼만 하고 돌아갔다. B1B 랜서 핵실험 나흘 만에 오산 미군기지 착륙도 안 하고 위에서 나르면서 보여줬다. 착륙하지 말아야죠. 이 전략 무기 자산들은 한반도에 이제는 착륙하지 말아야 되고 네. 핵항공모함도 부산항에 진해에 있던 해군 작전사령부를 노무현 간첩이 자기 고향 부산으로 옮겼어요. 그게 2007년도죠.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땅굴 탱크를 다 가져다 놓게끔 했어요. 왜? 거기서 핵 항모를 한 대를 이제 포획하기 위한 전략이죠. 그래서 부산항에 핵 항모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진해항에 핵 잠수함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저 바깥에다 접안해 놓고 우리 기자들 가서 구경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왜냐하면 김장수와 김관진 안보실장 1대 2대가 간첩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들어온다, 얼마 동안 정박한다 이런 것이 다 김정은과 시진핑이 책상 위에 올라갑니다. 그럼요. 그러므로 그것을 가지고 포획하려고 하는 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착륙해서는 안 되고 전략 자산은 오히려 다 일본으로 오키나와 또 저쪽 괌으로 빼돌려야 옳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착륙하지 말아라. 땅굴 점령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김장수, 김관진, 이병호 간첩들이 다 북에다가 올려줘서 포획하도록 노린다. 이 D-Day가 언제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를 김정은이가 짜서 언제 보여줬죠? 2013년에 13년 3월 24일 날 네. 어간에 이제 보여줬죠. 3.1 전쟁 유튜브로 1일차, 2일차는 전투한다. 3일차에는 이제 안정화 작전한다. 이것이 땅굴 전쟁이 아니고는 이것이 이룰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땅굴 한마디도 안 하고 땅굴 전략 목표를 이제 2014년 3월 24일 날 김정은이가 이제 부하들에게 땅굴 빼고 다 보내 해갖고 내보낸 겁니다. 이게 김정은이가 저기 어른 놈이기 때문에 지 전략을 온 세계에다가 지금 다 공표한 겁니다. 공표하고 또 하나하나 실행해 가고 있잖아요. 핵이나 미사일도. 이제 핵이나 미사일은 땅굴 전쟁을 보장하는 용이지 먼저 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우리 그 정신병자를 우습게 보면 안 되거든요. 정신병자 아닙니다. 아주 정확한 전략 그런 거예요? 이 바둑을 놓고 있는 것이죠. 그걸 뭐 미쳤다느니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거는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고 전략적 배비를 하나하나 하는데 사람 죽이고 하는 것은 이게 광기죠. 그러나 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겠다, 반도를 통일하겠다 하고 하는 이 집념에서는 네. 정확한 전략적 계산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공군 장수 뭐 이런 거 잠수함 같은 것도 장군님께서 공군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네. 이 땅굴이라고 하는 존재, 네. 그다음에 이걸 간첩들이 감추고 5.18도 간첩들이 감추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서 엮으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시사 브리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땅굴을 빼버리고 간첩을 빼버리고 5.18 진실을 빼버리면은 이게 다 종북 간첩들의 노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TV조선을 봐도 채널A, MBN, JTBC를 봐도 다 간첩들의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땅굴 안보라고 하는 본질이 빠져 있고 간첩들이 득실하고 그 자리에 패널로 나온 놈들 중에도 간첩이 앉아 있고 사드를 반대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야 된다라고 외쳐대는 걸 보면 참 이 나라는 이게 참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 구하시려고 저희들을 파수꾼으로 세웠고 나팔수로 세웠습니다. 자, 한반도가 위치 이동을 했답니다. 동으로 1.4cm, 남으로 1cm 전체가 들려서 이동을 했답니다. 이번에 지진에 의해서 예, 지각의 변동이죠. 그리고 이 지진이 날 건가 안 날 건가는 예측을 못 한답니다. 그렇죠. 그 장치가 없대요. 네.
자, 1 구마모토 지진 1차 규모 6.5, 2차 7.3이었는데 3.7초 만에 경보가 나갔죠. 그래서 부처들 톱니바퀴처럼 대처하고 있다. 이게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게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 나라니까 네. 이게 아주 잘 발달되어 있죠. 우리는 지진을 무시하고 살아가죠. 한국과는 너무 다른 지난 4월 일본의 움직임. 그래서 일정부 즉각 지진 체제로 외부서 식사 중이던 아베 총리 24분 만에 관저 복귀에 지휘, 44분 만에 컨트롤 타워 가동, 모든 방송사는 지진 발생 즉시 정규 방송 멈추고 속보를 내보낸다.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필사적인 지진 대비 현재 건물 85%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 일본 얘기입니다. 그렇죠. 2020년까지 네. 90%로 높이기로 했고 국회의원들도 실전 같은 훈련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왜 지리멸렬이냐. 9798 김정일주의 대외정보학에서 모든 부서에다가 정보망을 심어라. 정보원을 심어라. 이게 500명의 간첩이 한노총을 장악했습니다. 교육계는 3만 명 이상이 간첩들이 장악했습니다. 교육감 17명 중에 13명이 간첩 또는 종북입니다. 그리고 2만 5천 명, 이 전교조 여기에 있는 2만 5천 명이 간첩입니다. 따라서 교육계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역사 교과서를 종북 간첩의 서간으로 쓴 것을 다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김대중이 위대하다, 노무현 위대하다를 가르치고 저 박정희 대통령 군사 쿠데타를 했다.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이게 친미를 했다, 친일을 했다 해갖고는 도배를 해놓은 것이 대한민국 교과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대통령님 헌법 77조로 계엄령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계엄령은 국민을 등에다 업고서 혁명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것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신에게 헌법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것이 헌법 77조입니다. 계엄령 연구하셔갖고 이 나라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관료 사회는 나라를 망케하는 시스템으로 구축됐고 각 관료들이 앞다퉈서 이제 이것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좀 흘러가 보면 정부가 도와줄 거란 아니란 생각, 한진해운의 무책임 탓에 큰 피해다. 맞죠? 근데 한진해운을 이제 이 부도를 처리하고 그렇죠. 하는 것을 청와대 23회 간첩단들과 박지원 상황 간첩이 짜고서 질질질질 끌고 오다가 지금 이 시기에 터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루아침에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럼요. 7년 동안 구조조정 못하게 하고 누구를 내세워서 노조를 내세워서 구조조정 못하게 지금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놈들이 노조의 3,200명 간첩입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를 위한 당이라고 하는 것을 저 추미애라고 하는 간첩이 들어가서 김종인 씨가 정강정책에서 빼버린 노동자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집어넣는 아이가 추미애 저 간첩입니다. 원래 프롤레타리아 그 공산주의 막 사회주의 이런 데는 노동자 딱 그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노동자 농민보다 또 전농이라고 하는 또 이 좌파 단체가 있지만 노동자 세력이 막강한 세력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왜? 대기업을 상대로 해갖고 전투적인 파스처로 대한민국 도심을 마비시킬 수 있고 이 짓거리를 하는 이 간첩의 세상으로 돼버렸습니다. 자, 원전 동해안에 18기가 밀집되어 있다. 1기만 사고 나도 연쇄 참사 우려. 이게 지진이 오면 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강도 7 정도가 왔다 망하는 거죠. 왜? 이게 강도 7면 완전히 흔들렸어요. 이게 이쪽에 있는 것이 다 터지면은 네. 큰 피해가 엄청난 피해가 나는 거죠. 건물 70% 내진 무방비, 부산 서울 순으로 취약하다. 학교도 4곳 중 3곳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 우리나라는 이 내진 설계를 잘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유비무환이 참 없는 것 같아요. 닥치는 대로. 아니 이게 이제 예산이니까 집을 1,000만 원에 지을 수 있는 놈을 내진 설계하면 3,000만 원, 4,000만 원으로 들고 뛰니까 이걸 못 해온 거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그러한 이 지진 빈번한 데가 아니니까 그걸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무 자학할 필요는 없고 대한민국이 지진에 안전하다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흘러온 거죠. 그런데 원전은 강도 7에도 견딜 수 있게끔 설계를 하고 있죠. 왜? 이것은 핵폭탄을
터뜨린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내니까 효과예요. 바기오하고 제가 필리핀에서 이렇게 지진 났는데 7.2였는데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내리죠. 완전 압사라는 말이 맞아요. 그렇죠. 7.2만 돼도 큰일 나요. 1200년 전에는 통일신라 때도 경주서 강진이 있어서 100여 명이 사망했답니다. 한반도에서 진도 8내지 9지진 총 15회나 있었다고 합니다. 8, 9 지진이면 뭐 완전히 가라앉는 거죠. 우리나라가 8, 9까지 됐다는 얘기는 예, 그런 가능성이 100%일 수도 있잖아요. 자, 성킴이라고 하는 주한미 대사를 했던 양반입니다. 제가 땅굴 안보 관련돼서 땅굴 전쟁의 책략이라는 책을 직접 드리고 땅굴에 대비해야 됩니다라고 건의했던 양반입니다. 이 양반도 미국 CIA, DIA 요원이 한국 파견 요원이 미인계와 이 돈에 넘어가서 땅굴 없다라고 하는데 편을 서갖고 이렇게 보고서를 읽고 있는 사람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땅굴을 덮는 세력의 한 사람으로 성킴을 또 지명을 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직접 만나서 책도 드렸고 한데도 땅굴 없다라고 하는 이 반역의 CIA, DIA 요원 그중에 한국계들이 먼저 넘어갔겠죠. 뭐 미인계는 대한민국 어느 호텔에서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간첩들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괌소원 미 전략 폭격기 오산 비행장 상공을 이렇게 시위 비행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13일 오전 미국령을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이룩해 한반도에 전개한 미군의 초음속 전략 폭격기 B-1B 랜서 2대가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평택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 상공을 F-16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관 폭격기 사드 포함 필요한 조치할 것. 진짜 필요한 조치는 땅굴 대비이다. 개떡이다. 이 브룩스, 빈센트 브룩스 미 육군 대장입니다. 대한민국을 땅굴로 망케할 지휘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지 부대, 연합사 정문과 후문, 그 다음에 거기 중앙국립박물관 이 지역에 북개군의 탱크 부대가 진을 치고 있어서 땅이 쫙쫙 갈라져 있는데도 그거 땅굴 아니다라고 믿고 있는 바보 빈센트 브룩스 미군 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요 이순진 요 대장 요놈아는 김관진 졸졸졸 따라다니다가 김관진이가 땅굴을 덮을 인물이고 이제 대한민국에 반역할 인물로 합참의장까지 3사 출신으로 갖다 세운 자가 이순진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망케하는 두 대장들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땅굴 없다 군의 두